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군더더기 없는 사과를 했지만 사건이 워낙 충격적입니다. 네, 안경환 후보자는 이 밖에 자신의 에세이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나 아들의 퇴학 결정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세한대 배종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자고 나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정 닷새째인데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형식이 중요한 건데 본인이 이제 직접 요청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관련해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 전문을 보니까 청문회까지는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완주 의사를 분명하게 했는데요. 지금 본인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허위로 혼인신고한 부분, 또 그리고 아들 퇴학 관련해서 어떤 특혜 무마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저서, 그리고 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성 비하 문제, 이 부분에 대해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나는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한다. 검찰 개혁을.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위해서 나는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안경환 후보자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의혹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42년 전, 그러니까 당시 안 후보자가 20대였고요. 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가서 혼인신고를 혼자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이제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기심이 이제 사랑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42년 전 사건이고요. 당시 안경환 후보자는 대학을 졸업해서 27살이고 여성은 5살 연하 22살이니까 아마 대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교제를 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마음을 주지 않고 약혼도 안 해주고 또 결혼할 것 같지 않으니까 본인이 몰래 또 허위로 결혼 신고를 하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해줄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허위로 이제 혼인 신고를 했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위법 행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여성의 도장을 위조를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도장을 위조한 걸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혼인 신고를 몰래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여성이 알고 문제 제기돼서 결국 이제 혼인 무효 판결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사문서 위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른 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게 과연 이 부분이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용납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형사법에 따르면은 그 세 가지 부분이 각각 3년에서 5년 정도 징역 이하에 해당되고요.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당시에 물론 아마 고소가 없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과 기록이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야당은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 같고요. 청문회 때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해당 장관이 해당 직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됐다. 라든지 또 금융감독위원장이 뭐 금융거래 관련해서 전과가 있다. 그럼 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런 형사적으로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 추세라면 이 부분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이제 실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남성이 이혼한 여성 몰래 부인의 과거의 부인이죠. 그 부인 몰래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런 분이 과연 법무장관을 했을 때 법무장관으로서 직을 권위 있게 행사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여러 에세이집이나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에요. 책도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그런데 그 에세이집 보면 뭐 여러 문장이나 이런 데서 여성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여성관과 관련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글 그리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글로 또 말로 표현된 부분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고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책과 칼럼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고요. 또 여성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술과 여자는 보완제다. 그래서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 하다못해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조금 심한 것 아니냐. 물론 이제 본인은 책 전체의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이제 본인은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표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고 특히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은 그런 법무장관이 앞으로 성매매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야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게 진보 진영에서도 과연 적절한 후보자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아들과 관련된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에 또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여학생을 같은 방으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퇴학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부모니까 탄원서를 학교에 제출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들 퇴학 처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심에서는 선도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는데 퇴학 조치를 했죠. 퇴학을 당한 이유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는가 봐요. 그런데 당시 2학년이었는데 동급생인 이제 그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였는데 이거는 이제 학식 위반이죠. 저희가 회의록을 잠깐 볼까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여학생을 내 방에 불러들였다라는 사실을 소문을 냈는가 봐요. 그럼 이제 그 여학생이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여학생이 소문 속에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회의록이 방금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도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이거는 퇴학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퇴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는가 봅니다. 그럼 이제 이 탄원서가 관련해서 물론 탄원서는 저는 부모라면 저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가 국가 인권위원장을 지내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좀 작용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심에서 퇴학 조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냐면 2주간의 특별교육 또 플러스 1주간의 자숙기간. 이건 너무나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평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그 학교에서 어떤 남학생이 이제 급해가지고 남학생인데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그 학생은 그냥 퇴학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서 특혜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 이제 앞서 들으셨지만 정말 비통한 아비의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의혹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지명을 하고 그 이후에 검증을 하는 이제 선지명
후검증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선검증하고 후에 지명을 해서 청문회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는 이제 정부 윤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BI하고 그리고 또 국세청하고 공동으로 사전에 아주 정밀하게 네. 233개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아예 후보자로 지명을 안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왜 책임론이 불거지냐면은 지금 이제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는 민정수석에서 해야 될 그런 네. 몫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인사수석을 같이 하지만은 이제 민정수석 하면 역할이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관련 그리고 또 공직 사정 네.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 이 부분인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국 민정수석하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는 특수관계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대 교수 때 네. 조교를 했고 네. 또 그리고 또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했고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 네. 인권위원이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허술했을 수도 있고 네. 검증 과정에서 좀 봐주었을 수도 있고 이런 의혹들을 지금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야당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네.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거의 도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관념, 법학도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혼인 신고 전력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분은 아주 자유주의자 낭만적 사고를 하시는 분 같은데 법무부 장관보다는 무슨 저수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적격 아닌가 생각해요. 안경환 후보자 참 안타깝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공직에 잘못 나오려다가 참 온갖 아름답지 못한 옛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기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비상시국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좀 신문 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채택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현재 굉장히 전국이 경색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가지고 지금 전국이 여야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보다 지금 안 후보자가 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청문 채택 보고서를 절대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주말쯤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할 게 확실시 되는데 네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 사이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일단 임명을 하고 카드 한 장 정도는 버린다. 그 카드가 안경환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때도 이른바 뭐 빅딜설이 나왔는데 네. 이 인사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의 정치적인 거래라든지 주도권 싸움으로 가는 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네. 만약에 그 부분에 꼭 적임자다라면은 네. 해야 되겠고요. 전문성이 있다라든지 또 도덕성이 있다라든지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강조했듯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네. 경우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서 면직 처리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후보자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네. 의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G20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장관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밀어붙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법과 권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론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80% 넘는 고공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찬성이 한 62%로 2배가 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죠. 7월 3일이 이제 전당대회인데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는 당대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호지세. 네. 내가 당대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인들이 이제 말이 수시로 바뀌는데요. 일단 홍준표 전 지사 또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말이 바뀌었죠. 대선 패배 이후에 출국하면서는 당권 도전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아마 그런데 본인은 출국하면서도 이미 내가 당권에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야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이제 대여당 견제구를 계속 SNS 통해서 날렸고요. 네. 지금 이제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내가 내릴 수가 없다. 네. 라면서 결국은 이제 추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자천해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네.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셀프 추천이다. 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지사 뭐 셀프 추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 전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자유한국당은 소멸합니다.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 당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당권을 지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당권을 한번 맡아본 사람이에요.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나가야 할 상황이니까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입장이죠. 홍준표 전 지사 입장은 이제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야권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결해서 정치적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제 과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지지율이 뭐 8%에서 10% 정도 나오지 않으니까 재건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현재 이제 3파전 구도인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이 친박대 비박이었는데 네. 이번에 당권 경쟁 구도는 결국 이제 친홍대 비홍 이런 구대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초재선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래서 초재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철 신상진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당내 친박 세력이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특정 후보로 밀 것인가 이 세 부분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단답형으로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홍준표 전 지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세안대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